당신은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혹은 지금보다 더 여유롭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게 될 겁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서는 노후 빈곤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주변을 둘러봐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들려오거든요. 마치 안개 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우리 앞의 미래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그 불확실성은 고스란히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노후는 더 이상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준비하고 쟁취해야 하는 과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많은 통계 자료들이 보여주듯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사회 곳곳에서 울리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그 자욱한 안개를 걷어내고 자신만의 맑은 길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에 떨 때 오히려 그 불안을 기회로 삼아 단단한 미래를 설계한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특별한 비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했을 뿐이죠. 막연하게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철학과 전략으로 노후라는 인생의 두 번째 무대를 화려하게 열어젖힌 사람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맞는 노후 자금 설계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영감을 얻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이야기는 꾸준함의 힘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온 그의 삶은 우리에게 시간과 복리가 얼마나 위대한 마법을 부리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는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 시절을 떠올립니다. 손에 처음 쥐어본 월급 봉투의 두께에 잠시 마음이 들뜨기도 했지만 그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작은 자취방 책상에 앉아 통장 여러 개를 펼쳐놓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매달 급여의 일정 비율은 무조건 미래를 위한 저축과 연금 계좌로 먼저 이체하기로 말입니다. 그의 손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키보드 위를 움직여 월급의 일부를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최신 전자기기를 샀거나 해외여행을 떠날 때 그는 묵묵히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시간은 조용하지만 가장 정직하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였던 그의 통장 잔고는 마치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오듯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빠르게 그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흐르면서 보구리의 마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의 자산 그래프는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이는 마치 그가 젊은 시절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심어놓은 작은 묘목이 세월의 비바람을 견디며 어느새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때때로 통장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 그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신뢰의 메시지이자 성실한 삶의 태도를 증명하는 과정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퇴를 맞이한 지금 그는 누구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베란다의 작은 정원에서 자신이 가꾼 화초들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후에는 평생 배우고 싶었던 목공 기술을 익히기 위해 공방으로 향하죠. 삐걱거리는 기계 소리와 향긋한 나무 냄새 속에서 그는 오롯이 자신만의 창작 활동에 몰두하며 행복을 느낍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경제적인 초조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평온함과 만족감에서 우러나오는 온화한 미소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젊은 시절의 꾸준함과 성실함이 만들어낸 단단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그는 비로소 돈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노후 준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특별한 정보나 기술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쌓아 올리는 꾸준함 그 자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일찍부터 순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의 예기치 못한 파도가 우리의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하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런 위기의 파도를 현명한 투자 전략으로 넘어 오히려 더 큰 기회의 바다로 나아간 한 인물의 사례입니다. 그는 은퇴를 불과 몇 년 앞둔 시점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금융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수십 년간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주식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폭락을 거듭했고 그의 노후 자금 역시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암울한 경제 전망이 쏟아져 나왔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졌습니다. 매일 밤 그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시시각각 변하는 주식시장의 급등락 그래프를 뜬 눈으로 지새우며 바라보았습니다.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덮쳐왔고 이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죠. 그러나 그는 절망에 주저앉는 대신 정면으로 위기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지나가기만 기다려야 할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치 수험생처럼 경제 공부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도서관으로 향해 것이 경제와 투자 전략에 관한 책들을 섭렵했고 평일 저녁에는 국내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온라인 투자 스터디 모임에 참여해 밤늦게까지 토론하며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모두가 공포에 빠져 투매할 때 오히려 가치 있는 자산들이 헐값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자산을 신중하게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는 안전자산과 저평가된 우량자산을 찾아 분산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의 도전은 부동산 경매 현장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경매장에서 그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옥석을 가려냈습니다. 남들이 외면하던 작은 상가나 입지가 좋지 않다고 평가받던 토지에서 미래의 가치를 발견해냈고 과감한 결단력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마침내 경매사의 망치가 그의 번호를 외치며 낙찰을 알리는 순간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는 짜릿한 성취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경제가 점차 회복기에 접어들자 그의 선구안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위기 속에서 매입했던 자산들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그의 전체 자산을 크게 불려주었습니다. 그의 다이어그램에 그려진 포트폴리오에는 이제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과 대체 자산들이 안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위기를 통해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라는 돈보다 더 값진 자산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정년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하여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며 꾸준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간은 그토록 바라던 여유를 만끽했지만 이내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듯한 고립감과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무력감이 그를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는 이대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청소년들을 위한 작은 대안 교육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젊은 수강생들 틈에 앉아 새로운 경영 이론과 마케팅 기법을 배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그의 눈은 배움의 열정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교육 노하우에 새롭게 배운 지식을 접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동네의 작은 공간을 빌려
자신만의 공방 겸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찾아오는 학생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가르침과 독특한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공간은 학교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잠시 쉬어가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소중한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깎아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어려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는 실험으로 풀어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 속에서 그는 다시금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손님처럼 찾아온 아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물론 이 작은 사업은 그에게 쏠쏠한 추가 소득을 안겨주며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 일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활동인 셈이죠.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은퇴가 곧 멈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평생 쌓아온 자신만의 귀한 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 풍요로운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그의 활기찬 에너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노후를 개척해나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교훈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고 다른 위기를 넘었으며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궤적을 관통하는 하나의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후 준비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 즉 재무적인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인생 후반부를 어떤 모습으로 채워나갈 것인지 깊이 성찰하고 그 그림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삶의 설계 과정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인물의 꾸준함은 단순히 매달 얼마를 저축했다는 사실보다 젊은 시절부터 미래의 자신을 위해 현재의 욕망을 절제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가 매달 자동이체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은 먼 미래의 어느 날 아침 평화로운 정원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자신을 위한 약속이자 투자였던 셈입니다. 그의 통장에 쌓인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그의 성실함과 인내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의 과감한 투자는 이기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학습과 분석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내는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었죠. 그가 밤새워 경제 보고서를 읽고 긴장감 넘치는 경매장에서 손을 들었던 그 행동들은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파도 앞에서 표류하지 않고 스스로 방향키를 잡고 항해하겠다는 주체적인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후를 운에 맡기지 않고 적극적인 탐구를 통해 스스로 개척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공방을 운영하는 모습은 은퇴가 사회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그가 창업 교육을 받으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낯선 용어들을 배우던 그 시간들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지혜라는 자산이 녹슬지 않도록 새로운 기름칠을 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들의 모든 선택과 행동 뒤에는 자신이 원하는 노후의 모습에 대한 뚜렷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바란 것이 아니라 나는 은퇴 후에 어떤 활동을 하며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보람을 느끼며 살고 싶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노후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고 활기찰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노후 자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짓누르는 불안을 잠재우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자유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생각할 때 아프면 어떡하지,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된다면 돈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돈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모았는데
정작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여전히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